K제조업체 김 사장은 지난해 새해를 맞아 목표 매출 1,000억이라는 야심찬 경영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목표 매출은 절반도 채우질 못했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 이걸 수습하느라 몇 개월이나 써버린 탓인데요. 갑작스레 불만 고객이 늘어났고요. 보안 시스템이 해커에 뚫리는 일까지 일어났죠. 그뿐인가요? 신제품 개발 인력도 없어 매번 경쟁사에 뒤처지기만 했죠. 이번에만큼은 탄탄한 경영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새해 경영 계획은 앞으로 1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연 매출 목표나 원가 절감 비율, 신제품 개발 예산 등 재무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죠. 사실 기업은 이윤을 내야 하니 이 또한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숫자만 신경 써서 경영 계획을 세우면 향후 주먹구구식 경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에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매출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전략을 짜게 되면 고객 만족, 보안 시스템, 인재 채용 등의 비재무적인 문제들은 그때그때 급하게 처리하느라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건데요. 그럼 결국 목표 매출액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죠. 그래서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들 중 80% 이상은 BSC, 즉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것을 활용해 경영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1992년 하버드 경영대에서 개발한 이 계획 툴은 재무적 관점 외에도 고객의 관점, 업무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회사를 바라보게 하는데요. 4가지 항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무적 관점이란 매출 목표와 같은 숫자적인 것으로서 각 기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걸 이루려면 철저하게 고객 관점, 즉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뭘 해야 할지부터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인프라나 업무 시스템 면에서 보완되고 지원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도 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해서 역량을 키워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항목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논의돼야만 예상치 못한 일로 흔들리는 일 없이 최종적으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내 기업들 중에선 이랜드그룹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요. 이들은 1998년부터 BSC를 도입해 경영 계획을 세워왔죠. 특히 이랜드의 중저가 여성복 브랜드 로엠이 이걸 잘 활용했습니다. 우선 로엠은 재무적 목표치를 정한 뒤 고객 관점에서도 논의를 했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매장에서 좀 더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는데요. 그랬더니 디스플레이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매장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죠. 이에 유난히 낡은 프랜차이즈 매장 90개를 가급적 빨리 리뉴얼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로엠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지를 따져봤죠.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매장 리뉴얼에 들은 인테리어 비용을 대리점주들이 내야 하는데요. 그들이 순순히 그 돈을 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엠은 매장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기로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로엠은 매장 리뉴얼 후까지 생각했습니다. 매장이 세련돼지면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래서 부족한 물량을 빠르게 집계해 공급할 수 있는 판매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계획했죠. 마지막으로 로엠은 이 모든 계획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도 논의했는데요. 이를 위해 매월 1회씩 평가회를 열어 전 직원들에게 그달의 실적과 고충사항 등을 듣고 직접 개선점들을 찾아보게 했죠. 또 전문적인 상품 개발팀을 별도로 만들어 신제품 개발에 집중할 전문 인력도 미리미리 키우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독서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개인적인 역량도 키울 수 있게 했고요.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한 로엠의 경영 계획,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직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필요한 인재가 늘어나니 일이 척척 진행되었는데요. 미리 계획한 대리점주 설득 프로세스 덕분에 1년 안에 낙후된 90개의 매장들을 대부분 리뉴얼할 수 있었죠. 바뀐 매장들에 대한 고객들 반응이 정말 좋았는데요. 덕분에 생산성은 50% 높아졌고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12%나 뛰어오르는 재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죠.
이후 로엠은 중국에서도 매장을 쭉쭉 늘려나가며 1,000억 원 매출을 넘어섰고요. 이렇게 BSC 잘 활용한 자사 브랜드들 덕분에 이랜드는 현재 매출 1조 2,636억 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경영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번 새해에는 BSC를 활용해 비재무적인 요소도 꼼꼼하게 챙겨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날아오르게 될 겁니다.